자, 이제 마지막 이제 실생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죠. 새로운 내용이 바로 조건부 확률로 들어갑니다. 자, 조건부 확률을 줘요. 문제를 보면 일단 지문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정리해 보면 앞에 설정이 나오죠. 이렇게 배경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배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배경. 한 가지 대상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A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당신은 A가 맞습니까? 또 하나, 당신은 B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첫 번째 질문,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자, 그러면 현재 이것을 결합하는 순간 뭐가 만들어지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집합 S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A하고 S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A하고 B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영역이 기본적으로 여기서 small a, small b, small c, small d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와 동의어가 되는 내용이 뭐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표가 나옵니다. 현재 표가 만들어져서 이런 표현을 만들 수 있죠. 현재 A, B,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야? A 여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야. 이런 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보고 있는 조건부 확률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스탠다드 문제가 만들어지죠. 그럼 여기가 A하고 현재 A 여집합이죠. 그러면 현재 당신은 A입니까? 미안, 여기 잘못됐다. 요게 A, B가 아니고 이렇게 A 여집합, B하고 B 여집합. 그러면 당신은 A 교집합 B가 누구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는 스몰 a.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무엇입니까? A와 B가 아닌 것, 그러면 여기는 스몰 b. 그러면 A 여집합, 그러면 A의 바깥, 초록색의 바깥쪽이 이제 CD가 될 텐데 CD 중에서 B에 속하는 건 누구? C, 요건 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벤 다이어그램이나 현재 이 표나 똑같다 이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질문할 때는 한 가지 대상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겠구나 라는 것을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배경을 말로 줄 거냐 표로 줄 거냐 이제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서 뭐뭐뭐일 때가 따라붙어요. 그리고 뭐뭐뭐일 확률을 구하시오. 확률을 구하시오 이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내용이죠. 바로 뭐뭐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본 공간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표본 공간 요것을 우리가 A라고 하는 겁니다. 왜 S가 아니지? 라고 하는데 두 번째 표본 공간. 현재 이것이 바로 전체 집합이 되는 겁니다. 전체 집합.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주사위를 두 번 던졌을 때 이러면 제한 상황 없는데 주사위 두 번 던져서 두 눈의 합이 7일 때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아니고 A 더하기 B가 7 되는 경우만 모아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A라는 영역은 어떻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의 값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영역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영역으로 두 개로 나눠지지 않을까? 이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의 사건 B가 발생할 확률을 가져와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표본관에서 모든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제한사항이 있어 없어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P, B바 A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 가장 중요한 표본관이 누구다? A다. PA. 아, 그러면 A만 보자 이거예요. 그때 사건 B가 발생할 확률. 근데 B 집합을 보니까 A 받고 나가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쓸모가 없는 거야. 그래서 A 받고 나가는 건 인정 안 해. 그러니까 A 안에 있는 것 중에서만 논해줘. 그 중에 B에 속하는 건 누구다? 스몰 a잖아. 라고 해서 PA 교집합 P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좀 더 어렵게 해볼까요? 그러면 A라는 영역을 다 줄 필요가 없죠. 그러면 A라는 영역도 두 개로 나뉜다. 아, 바로 무엇입니까? A 교집합 B와 그 다음에 A에 속하는 B가 있고 B에 속하지 않는 현재 A가 있다. 그러니까 A라는 영역은 B에 겹치는 것도 있고 B에 겹치지 않은 것도 있다. 그것 중에서 A 교집합 B를 가져와. 이렇게 질문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이런 게 바로 배경적 지식인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우리가 유형은 뭐냐면 실생활 문제 아니야. 실생활 문제가 아니야. 대신에 너한테 뭐 할 거야? 표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문제예요. 이거 줄 테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줘 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내용 확인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두 번째는 실생활 문제가 아니야. 두 번째도 아니야? 대신에 나는 데이터를 제공할 거야. 데이터를 제공할 거야. 그래서 문제를 보면 뭐가 나오냐? 바로 퍼센테이지. 아니면 확률 값을 줍니다. 분수 값을 준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 현재 이것이 바로 데이터 값을 주는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그 문장을 통해서 전부 다 집합에 관련된 표현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게 나오면 PA가 뭐야? 이렇게 되는 거. PB바 A가 뭐지? 이런 거. 그리고 PB가 뭐지? PA 여집합은 뭐지? 그리고 그 A 여집합일 때 현재 이 값은 뭐지? 이렇게 데이터 값을 전부 다 솎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확률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문장을 뭐로 바꿔라? 확률값 표현으로 바꾸세요. 자, 요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하는 값에 맞춰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구하는 값에 맞춰 정리. 자, 최근에는 잘 트렌드상으로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알아는 두자. 이게 되는 거죠. 그때는 반드시 퍼센테이지나 확률값이 문장 안에 꽂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생활 문제. 요즘에 최근 제일 잘 나온 건 역시 실생활 문제. 아무래도 이제 확통에 대한 문제 수가 적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현재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문장의 순서대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뭐가 나온다? 배경이 나올 거다. 여기는 배경. 그 다음에 여기서 뭐뭐일 때 이게 되는 거예요. 뭐뭐일 때. 뭐뭐뭐일 때. 뭐뭐뭐일 확률을 구하세요.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건 이것의 말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현재 여기서 표본 공간이 만들어지죠. 여기는 표본 공간 A. 여기는 사건 B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건 바로 뭐가 있다고 했어요? 바로 제한 상황이 발생을 할 거다라는 점을 꼭 우리는 인식하셔야 됩니다. 제한 상황이 발생을 할 거야. 자, 그렇다면 현재 이 과정에서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이 말을 좀 번역하셔 보시면 정확하게 알아야셔야 되는데 첫 번째, PB바 A가 뭐죠? 라고 하다 보면 이게 뭐라고 했어요? PA분의 PA 교집합 B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PA 교집합 B 플러스 PA 여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 분의 현재 여기는 A 교집합 B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한 해석을 좀 배우셔야 됩니다. 이 말에 관한 해석을. 그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 말의 뜻이 뭐지? 라는 걸 지금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느냐?
바로 여기가 따로따로인데 그 중에서 요거에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경우는 네모 플러스 세모가 나오죠. 그 중에서 누구? 네모 값 가져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이 두 개 중에서 쉬우면은 요거 값 가져오란 얘기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시험 문제가 현재 여기는 기본, 심화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는 현재 네모 더하기 세모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각각이 올라옵니다. 여기서 동그라미가 올라올 거고 여기서는 별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결과를 만들자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걸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팔취, 여기서도 팔취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꼭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심화 과정도 우리가 꼭 공부를 해두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매핑을 정리해주면서 선생님이 줬던 개념적 사고 갖고 계신 분들은 그 개념적 사고의 문제를 풀어보면 훨씬 더 정리가 이게 아, 맞아, 저거 기억나 하면서 공부를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올해 수능은 좀 쉽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리는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올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시험 문제 쉽게 내보겠다라고 결정을 한 건데 문제를 보니 뭐라고 나왔냐면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1부터 6, 1부터 6이 나와요. 나오는 횟수를 차례대로 A, B라고 하자. 이 얘기는 뭐야? 주사위 두 개를 서로 다르게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A 곱하기 B가 4의 배수일 때 A 더하기 B의 값이 7보다 같거나 같다. 이게 되는 거죠. 아, 이게 뭐야? 표본 공간이 제한 상황이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는 A 곱하기 B가 4의 배수가 나와야 된다. 이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주사위 눈을 알고 있는 건 1, 2, 3, 4, 5, 6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4의 배수라는 것의 컨셉이 어때요? 만약 4가 나오면 어떻죠? 반대쪽에 뭐 나와도 상관없는데? 정답.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A, B가 만약 얘가 4가 나왔어. 오케이. 그럼 얘는 1부터 6까지 다 되네. 이게 되는 거야. 뭐 나와도 상관없어. 이미 내가 다 만족해놨으니까. 맞아요. 또 입장 바꿔서 내가 4가 나오면 어때? 그러면 난 1부터 6까지 뭐 나와도 상관없겠네? 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만약에 그러면 4가 안 나온다면 여기서는 4라는 원소가 등장을 한다면이고 그러면 여기는 4라는 원소가 등장하지 않아. 이게 되는 거예요. 4가 등장하지 않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4를 제외한 짝수, 즉 2하고 6만 나와야겠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2다? 그러면 네가 얼마 나와야 돼? 2, 6. 내가 만약에 6이다? 그럼 너 얼마? 2, 6.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가 누가 나와야 돼? 2, 6이 나올 수 있고요. 당신도 2, 6 중에서 나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표본 공간의 가지수만 한번 계산해 볼까요? 조심할 거 이건데 여기는 몇 가지야? 6가지. 여기는 4, 1, 2, 3, 4, 5, 6. 오케이. 너는 어때? 뒤가 4, 1, 2, 3, 4, 5, 6. 이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럼 여기 12가지야? 조심하셔야 돼요. 12가지는 맞는데 여기서 뭐가 있어? 4, 1, 2, 3, 4. 이게 되는 거예요. 4, 4. 1, 2, 3, 4, 5, 6. 여기 4, 1, 2, 3, 4, 5, 6. 그러다 보니까 4, 4가 여기도 끼고 여기도 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4, 4가 되는 거 한 번이 양쪽에 2번 다 나와.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니까 그 하나는 교집합을 빼줘야겠구나 해서 11가지 가지수가 있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몇 가지예요? 그러면 2, 2, 2, 6, 6, 2, 6, 6. 아, 2 곱하기 2니까 여기 4가지가 있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가지수는 얼마다? 바로 15구나. 이게 되는 거야. 11 플러스 4. 이렇게. 그러면 여기 4건을 좀 구해봅시다. 두 번째는 A 더하기 B가 7보다 같거나 작으세요. 이게 된 거야. 그러면 7보다 같거나 작으려면 여기서 발취해줘. 너 얼마야? 4. 그러면 7보다 같거나 작으려면 1, 2, 3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A, B가 있는데 쓱 하고 적어주면 내가 4요 라고 해버리면 여기는 1, 2, 3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 4야. 그럼 여기 1, 2, 3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서 26, 26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더해서 7보다 같거나 작으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2하고 2는 오케이. 26은 no. 62는 no. 66은 no. 이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나올 수 있는 게 2밖에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몇 가지? 한 가지.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합쳐주면 전체 몇 가지? 7가지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바로 이가 15분의 7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침착하게 풀어주세요. 그래서 항상 대수비교 뜨고 부등식 뜨면 무조건 수용도라는 거 잊지 마시고 결국 실생활 문제는 경우의 수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항상 선 상황 정리 후 식 정리의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다가선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확률 현재 절대 파이널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통계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